우상국의 해적들이 쳐들어왔다! 신라 백성의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가 바닷가에 울렸어요. 우상국은 동해 바다의 울릉도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우상국 사람들은 툭하면 신라로 쳐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과 값진 물건들을 훔쳐갔어요. 우상국에서 쳐들어올 때마다 신라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죠. 우상국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가 없지요. 이대로는 살기가 힘듭니다. 매일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왕께 그 해적들을 혼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신라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는 나날이 높아져 갔어요. 그들의 불평 소리는 신라 지증왕의 귀에도 들어갔죠. 지증왕은 아슬라주의 군주 이사부를 불렀어요. 아슬라주는 우산국에서 가까운 지금의 강릉 지역이었어요. 우산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으니 우산국 해적들이 자주 쳐들어오는 곳이기도 했지요. 폐하, 부르셨습니까? 이사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렇소. 요즘 우산국 때문에 백성들의 피해가 크다고 들었소. 도대체 왜 우산국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같소? 우산국의 왕에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소? 지증왕의 말을 듣고 난 후 이사부가 대답했어요. 폐하,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우상국 왕인 우해왕이 보내는 자들이지요. 지증왕은 이사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이 된 자가 어찌하여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해적질을 하게 한단 말이오? 우해왕은 그 능력이 뛰어나 우산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산국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 동해 바다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우해왕은 나쁜 왕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사부는 우해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해왕이 왕이 되었을 때 우산국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해왕은 건장한 신체에 뛰어난 무예 솜씨를 가진 장수였으니까요. 사람들의 바람대로 우해왕은 바다를 마음대로 다니며 우산국을 점점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외나라 해적들이 가끔씩 우산국을 쳐들어왔다고 해요. 우해왕은 이에 대해 무척 화를 냈죠. 감히 우리 우산국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내가 녀석들을 혼내주겠다. 우해왕은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외나라의 대마도로 갔지요. 외나라 해적들은 우해왕이 쳐들어오자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바다에서 우해왕의 군사들을 당해낼 사람은 없었지요. 결국 대마도의 수장이 우해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해왕이시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상국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우산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예,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대마도의 수장은 우해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답니다. 그때 대마도의 수장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어요. 우해왕은 그중 셋째 딸인 풍미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하늘에서 온 선녀 같도다. 이런 해적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니. 대마도 수장은 이를 눈치채고 자신의 딸인 풍미녀를 우해왕과 혼인시켰어요.
우회왕은 우산국으로 돌아올 때 풍미녀를 데려와 왕비로 삼았습니다. 풍미녀, 이곳에서 오래도록 나와 함께 삽시다. 우회왕은 풍미녀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풍미녀는 욕심이 많고 사치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우회왕은 풍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죠. 이제 우회왕은 나란 일보다 풍미녀에 더 관심을 뒀어요. 풍미녀는 언제나 좋은 비단과 아름다운 보석을 갖게 해달라고 우회왕을 졸랐죠. 결국 우회왕은 풍미녀 때문에 나라 안의 재산을 모두 썼어요. 그것도 모자라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기도 했어요. 풍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회왕을 부추겼어요. 폐하! 우산국은 너무도 작은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보석들은 촌스러워요. 제가 듣기로 멀리 신라나 백제 그리고 고구려에는 보다 값진 보석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를 위해 그곳에서 귀한 것들을 가져다 주세요. 알겠소. 그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리하리다. 우회왕은 우산국에서 가까운 신라에 군사를 보내어 해적질을 하게 했어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몽땅 가져와라. 이런 모습에 우회왕의 부하들은 실망했지요. 그래서 몇몇 부하들은 우회왕에게 바른 말을 하였어요. 폐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우상국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전에 총명하고 용감하셨던 모습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나 신하의 말에 화가 난 우회왕은 오히려 바른 말을 한 신하를 벌하였지요. 네가 죽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이 자를 당장 끌고 가서 바다에 쳐넣어라. 그 후로 어느 누구도 우회왕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사부의 이야기를 들은 지증왕은 무척 놀랐어요. 한 여인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다니. 폐하, 풍미녀 때문에 우리 신라 백성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상국을 혼내주기 위해 그동안 군사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사부의 말에 지증왕은 무척 기뻤어요. 오, 그거 참 반가운 소리요. 지금 당장 우산국을 벌하시오. 부디 내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길 바라오. 이사부는 그동안 열심히 훈련시켰던 군사들을 이끌고 우산국으로 갔어요. 신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우회왕은 함대를 이끌고 바다로 나갔지요. 곧이어 신라군과 우산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사부와 신라 군사들은 용감히 싸웠어요. 그러나 바다에서 강한 우산국 군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안 되겠다. 일단 다시 돌아가야겠어. 결국 이사부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슬라주로 돌아왔어요. 이사부는 지증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최선을 다했으나 이런 결과를 가져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우산국을 무찌르겠습니다. 지증왕은 이사부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이사부는 우산국을 무찌를 방법을 찾기 위해 몇몇 부하들과 모여 의논을 하였어요. 우리 신라군은 수군이 아니라 육군이다. 이대로는 우산국의 수군을 당해낼 수가 없어. 뭔가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섬 사람들이라 그런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잘 싸웁니다. 부하 한 명이 푸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때 이사부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우상국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야. 우상국 사람들은 평생을 섬 안에서만 살았으니 바깥 세계에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 점을 이용하자. 그날부터 이사부는 부하들을 시켜 나무로 무시무시하게 생긴 큰 사자를 만들게 했어요. 아니, 왜 싸움 준비는 안 하고 이런 걸 시키시는 거지? 이런 가짜 사자를 왜 만들라고 하시는 거야? 이사부의 부하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열심히 나무 사자를 만들었지요. 완성된 나무 사자는 멀리서 보면 정말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어요. 이사부는 나무 사자를 뱃머리에 세우도록 했어요. 자, 출발이다! 이사부와 군사들은 다시 한번 우산국을 향했지요. 모든 배에는 나무로 만든 사자가 세워져 있었고 그 사자들의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어요. 이사부가 지휘하는 신라 군대가 배에서 일제히 화살을 쏘며 다가가자 우산국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요. 우산국 앞바다까지 온 이사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짐승들을 너희 나라에 풀어버리겠다! 가뜩이나 겁을 먹은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의 말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뭘 하는 거냐? 어서 일어나서 맞서 싸워라! 우회왕이 부하들에게 소리를 쳤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로써 신라는 우산국을 정복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우산국도 이제 끝이구나. 우회왕은 이사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저지른 제 잘못은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대신에 데려오신 짐승을 이곳에 남겨두어 우리 우산국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마친 우회왕은 투구를 바다로 집어던지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사부는 우회왕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나무 사자를 배에서 끌어내 물에 띄웠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나무 사자는 지금의 사자바위가 되고 우회왕이 던진 투구는 투구봉이 되었다고 합니다.